호화스러운 궁전에서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던 톰과 달리 에드워드 왕자는 누추하기 짝이 없는 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톰의 아버지 존 켄티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 말합니다. 늦었수다. 이 녀석이 얼마나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한번 보슈. 이놈아,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라고? 무엄하도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온 가족이 이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톰의 어머니는 아들이 책만 보더니 드디어 미치고 말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여, 걱정 말거라. 그대의 아들은 잘 있노라. 어머니는 더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곧 존 켄티의 몽둥이 매질이 다시 시작됐고 톰의 어머니는 온몸으로 미친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톰이 좀 이상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나 얼른 생각을 고치고 왕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아까 자네가 몽둥이로 때린 사람 말이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앤드루 신부님일세. 근데 자네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헐, 도망가야겠군. 망나니 같은 아버지 덕분에 톰의 온 식구들은 졸지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왕자는 정신없는 상황의 틈을 타 그 집에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시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시끄러웠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의 강변에서는 왕실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배들이 화려한 연주와 함께 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배는 항구에 정박하더니 트럼펫 소리와 함께 누군가 외쳤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님이시다. 배에서 에드워드 왕자, 아니 톰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행렬은 곧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중 밖에서는 누더기를 걸친 진짜 왕자가 자신의 에드워드 왕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별 미친 녀석이라며 조롱하고 웃기 시작하더니 저놈을 죽이자. 하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칼을 든 남자가 등장하며 소리칩니다. 이 녀석이 왕자건 왕자가 아니건 분명한 건 용감하구나. 이 아이는 나 마이스앤드니 지켜주겠다.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고함을 칩니다. 폐하의 사자다, 길을 비켜라. 말을 탄 병사가 나타났고 군중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왕의 사자가 시청 앞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폐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끄러웠던 군중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군중들은 톰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외칩니다. 만수무강하소서 폐하. 에드워드 왕 만세. 갑자기 톰은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일스 핸든과 왕자는 군중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자는 비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교 위에 지어진 여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왕자의 목덜미를 잡더니 말합니다. 이 녀석 드디어 잡았다. 마일스 핸든이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 도대체 이 아이하고 무슨 사이요? 이 녀석은 내 아들이요. 상관 마시오. 왕자는 존 켄티를 쏘아보며 거짓말이다. 난 이 아이를 믿소. 이 아이의 털끝만 건드려도 내 칼이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존 켄티는 욕지거리를 하며 떠났습니다. 마일스 핸든과 왕자는 음식을 주문하고 여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왕은 피로와 허기에 지쳐 겨우 침대에 몸을 누이며 음식이 오거든 나를 깨우거라. 하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마일스 핸드는 침대에 누운 소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마치 이 방의 주인처럼 행세하는구나. 근데 아까 자기가 왕이라 했지?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불쌍하구나. 내가 돌봐줘야겠어. 그때 음식이 도착했고 핸드는 왕자를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좀 먹거라. 침대에서 일어난 왕자는 자신에게 반말하는 이 남자의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세수 먼저 해야겠다. 물을 대령해라. 핸드는 어이가 없었지만 모에 홀린 사람처럼 물을 대령했습니다. 뭐 하느냐? 수건을 가져오너라. 핸드는 웃음을 참으며 수건을 주고선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엄하도다. 왕 앞에 앉겠다는 게냐?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뒤에 서 있어라. 기왕에 미친아의 기분을 맞춰주자. 이거 점점 재밌는걸. 아, 네, 알겠습니다요. 왕자는 음식을 다 먹고 말합니다. 아까 자네 이름이 마이스 핸든이라 했느냐? 이 누더기 옷을 벗겨라. 내가 자는 동안 문 앞에서 보초를 서도록. 다음 날 아침 마음씨 좋은 핸드는 왕자의 깨끗한 옷을 사왔습니다. 왕자는 아직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새로 사온 옷이 그런대로 괜찮군. 조금만 더 수선하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서툰 바느질을 끝내며 다시 말합니다. 폐하, 일어나십시오. 제가 폐하의 몸에 손을 좀 대야겠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불을 들추자 분명 옷을 사러 가기 전에 자고 있었던 왕자가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핸드는 눈앞에 캄캄해지며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놈! 바른 대로 말하라. 나와 함께 있던 아이가 어디 갔느냐? 나으리가 나가시자마자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갔습니다요. 이런,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우기던 그 놈이 틀림없어. 내가 다시 찾고 말겠어. 사실 왕자는 마일스 핸든이 자신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한 남자의 말을 듣고 여관에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건방지군. 핸든이 나를 데리러 와야지. 나한테 오라고 하다니. 좁은 골목을 지나 숲으로 들어가자 불황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왔군. 내 놈은 이 애비한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넌 나를 위해 할 일이 있다. 나는 숨어 지내야 하니 국어를 해와라. 잠시 후 불황자들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존 켄티는 자신이 신부를 주겠다는 것을 술에 취해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거지패들은 마을로 들어가 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휴고란 아이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내가 동냥을 할 테니 너는 바람잡이를 해라. 나는 왕이다. 나는 그런 천한 것은 할 수 없도다. 미치겠군. 아니 이놈이 진짜로 미쳤군. 그래 쫓다. 내 옆에서 넌 그냥 불쌍한 표정만 지어라. 마침 누가 오는군. 한 푼 줍쇼. 에고 불쌍해라. 네 형이 아파 보이는구나. 내 형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뭐? 뭔 소리냐? 그럼 저 아이는 누구냐? 그냥 도둑놈이다. 휴고는 갑작스런 이 상황에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왕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분하고 창피했지만 그 거지패에게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달리자 곧 차가운 밤이 되었고 왕은 저 멀리 보이는 헛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헛간의 집단에 누운 왕은 궁전의 침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운 아기 송아지는 어떤 시종보다 따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사라진 사이 왕궁의 톰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헨리 왕도 죽고 이제 왕이 된 에드워드, 아니 톰은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려 봤을 리 없는 톰은 헨리 왕의 신하였던 허트포트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예전 기억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당황하시거나 아픈 기색을 보여서는 아니 되십니다. 궁전에서 왕으로서의 삶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과 절차는 왜 이리도 많은지 옷 입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외국 대사들과 많은 업무들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면 치러질 왕의 퇴관식은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끌려오는 것을 보면
신분의 위치에 따라 가혹한 벌을 내리던 관습을 떠나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명을 내려 영국의 악법들도 하나둘 고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인정 넘치는 에드워드 왕, 아니 톰을 점점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거지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톰 켄티, 자신은 왕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에드워드 왕.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뒤바뀐 환경에 어느덧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상상만 했던 이 삶을 결국 받아들이기라도 할까요? 특히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에드워드 왕은 다시 마일스 앤든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